나는 왜 늘 상처받는 걸까? 사람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상대를 이해하고 내 마음도 이해하고 나아가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받는 상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멀어진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상처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가슴에 칼처럼 꽂혀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를 의도한 가해자, 나를 피해자로 확정 지은 말입니다. 후자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든 상태여서 예민하게 상처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확정 지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당시에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상태여서 몸이 아팠던 시기여서 집안에 우환이 생긴 시기여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경우가 꽤 있죠. 지나치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끊은 경우도 있고요. 뒤늦게 후회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고 그에게 용기 내어 물어보면 그는 내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내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했다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렇게 상처는 상대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서로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꽂혀서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진심 어린 사과만이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진심을 전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용기 내어 나의 진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설령 관계가 끝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후회가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상대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속이 좁았다고 사과를 한다면 웃으면서 너그럽게 받아주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받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으니까요.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 입장에서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상처에 관대해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의 실패를 크게 받아들이고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를 못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관계도 하루아침에 끊어지는데 이젠 자신 없어. 사람이 두려워. 관계가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아요. 내가 평생 만나는 사람은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와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건을 내 인생에 일반화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과실로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앞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은 잘못이 없지만 사고가 나도록 상황이 조성될 때도 있어요. 천재지변처럼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따돌림 당한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싫어해요. 저는 항상 왕따 당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가 편해요. 첫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혹독한 고생을 한 사람들은 다음 직장에 가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직장생활 부적응자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늘 너무 힘들어요.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매일 사고가 날까요? 평생 사고가 날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한때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사건일 뿐이에요.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마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날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밥을 못 먹는 사람인데도 냉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 간 보람도 없이 맛이 너무 없는 겁니다. 아, 나는 냉면이랑 인연이 없구나. 냉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 냉면 먹지 말자. 이 집 냉면이 맛없다고 세상의 모든 냉면이 맛없겠어요? 세상의 모든 냉면과 인연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 평생 맛있는 냉면을 먹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말이죠. 오늘은 그저 운이 없어서 맛없는 냉면을 먹게 된 것뿐입니다. 음식도 사람도 취향의 문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힘들고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설령 실제로 남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 취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와 성향이 많이 다르면 서로의 잘못이 없어도 싫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소주가 너무 맛없어서 못 마셔요. 그 맛없는 걸 사람들이 왜 마시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주가 내게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맥주는 좋아하면서 왜 나는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주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넌 소주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맛있는데. 맥주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아. 소주를 싫어하는 건 네 취향이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고방식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잘 상한다면 이전에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일어난 한 번의 사고를 일반화해서 내 인생 전체에 적용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절망, 결핍감에서 생긴 피해의식은 나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가족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세상 전체를 탓하며 푸념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의 역할이라고 정의하는데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피해자의 역할에 놓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최초의 좌절을 겪은 시기와 그 경험을 복기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경험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좋겠다, 친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환상이에요. 그래야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관계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두려움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관계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예상보다 적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마음가짐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있기에는 너무 아픈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나 얼굴을 마주치면 심장이 뛰고 하루가 무너진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목소리도 들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밥 먹었어? 잘 지내지? 전화를 받는 사람은 무척 행복해하며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로 화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관계에서 얻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납니다.